반갑습니다. 찐 투자 전략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주식도 안 하고 코인도 안 해. 투자는 위험하니까 그냥 은행에 꼬박꼬박 넣어두는 게 최고야.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선택지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사지 않고 현금을 들고 있다는 건 투자를 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원화라는 종목에 여러분의 전 재산을 100% 몰빵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전 재산을 건 이 원화라는 종목의 차트가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기업의 주식을 샀는데 이 회사의 가치가 매년 단 한 해도 빠짐없이 2에서 3%씩 복리로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10년, 20년이 지나면 반토막이 나죠. 이런 기업이 있다면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마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현금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확실하게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에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고 있던 그 안전하다는 믿음을 완전히 부숴드리겠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도박인지 그 잔인한 진실을 팩트로 검증해드립니다. 지금 계좌가 안전하다고 믿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자, 냉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바로 돈의 착시 때문입니다. 10년 전 만원과 지금의 만원. 지폐에 적힌 숫자는 똑같이 10000입니다. 하지만 마트에 가서 장바구니를 채워보면 어떤가요? 10년 전엔 카트를 가득 채웠던 만원이 지금은 사과 몇 알 사기도 버겁습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가장 큰 비밀, 구매력의 하락, purchasing power의 하락입니다. 우리는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을 그냥 물가가 오르는 현상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찐 투자자라면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중앙은행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물가 상승률을 연 2%로 유지하는 겁니다. 이 말은 정부가 대놓고 니네 돈의 가치를 2%씩 깎아내리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에이, 그래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 주잖아요. 맞습니다. 이자를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세금 떼고 물가 상승분을 빼보셨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실질 금리는 역사적으로 거의 제로에 가깝거나 심지어 마이너스였던 구간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고 잠든 사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은 매일 밤 여러분의 금고를 털어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즉 현금 보유는 사실상 확정적으로 손해를 보는 마이너스 투자를 지속하는 셈이죠. 자,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왜 정부는 돈을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을까?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빚, debt 위에 세워진 성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누군가는 대출을 받아 소비하고 투자를 해야 하죠. 이 과정에서 시중의 통화량, M2는 필연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걸 어렵게 말하면 신용창조라고 하지만 쉽게 말하면 돈의 물타기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세상에 딱 100개의 사과와 100장의 만원권이 지폐가 있습니다. 사과 하나는 만원이겠죠. 그런데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지폐를 100장 더 찍어서 200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사과는 그대로 100개인데 말이죠. 그럼 사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2만 원이 됩니다. 사과의 가치가 올란 걸까요? 아니요. 돈의 가치가 반토막 난 겁니다. 우리는 이걸 부동산이 올랐다, 주식이 올랐다고 착각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산이 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들고 있는 원화가 쓰레기가 된 겁니다. 부자들은 이 게임의 법칙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금을 싫어합니다. 현금은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교환 수단일 뿐 부의 저장 수단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반면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 녹는 얼음을 금고에 모셔두고 안도합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팩트 하나 말씀드릴까요? 전 세계 어떤 통화도 장기적으로 구매력을 유지한 사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달러도, 원화도, 엔도 결국 0을 향해 수렴해가는 그래프를 그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믿는 그 은행 예금은 사실 가장 확실하게 가난해지는 급행열차 티켓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는 이걸 따뜻한 물속의 개구리, 보일링 프라그 시나리오라고 부르겠습니다.
가장 낙관적인 상황을 가정해 보죠. 경제가 안정되고 정부가 목표한 대로 물가 상승률이 연 2~3% 수준으로 예쁘게 관리되는 상황입니다. 뉴스는 평온하고 여러분의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며 은행 금리도 적당히 유지됩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 숫자도 줄어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 평화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복리의 마법은 자산을 불릴 때만 쓰는 말이 아닙니다. 가치를 깎아먹을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물가 상승률이 연 3%라고 가정해 볼까요? 별거 아닌 것 같죠? 72의 법칙을 대입해보면 약 24년 후 여러분이 가진 현금의 구매력은 정확히 반토막이 납니다. 지금 10억 원을 금고에 넣어두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24년 뒤엔 5억 원의 가치밖에 못한다는 뜻입니다. 짜장면 한 그릇이 2만 원, 버스비가 5천 원이 되는 세상이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현금 보유자는 조용한 빈곤을 맞이합니다. 남들은 자산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배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혼자 제자리에 서서 뒤로 밀려나는 형국이죠. 벼락거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가난해집니다. 이것이 정부와 중앙은행이 약속한 안정적인 경제의 실체입니다. 현금을 쥐고 있는 대가로 여러분은 매년 여러분의 웰스를 사회에 조금씩 헌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바로 통화가치 쇼크입니다. 대한민국 투자자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팩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원화, KRW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의 위기가 닥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무엇부터 팔까요? 가장 먼저 삼성전자를 팔고 원화를 팔아치운 뒤 달러, USD라는 안전지대로 도망갑니다. 이때 여러분이 금고에 꼭 쥐고 있던 현금은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급등하는 순간 여러분의 구매력은 수직 낙하합니다. 우리가 쓰는 기름, 밀가루, 스마트폰 부품, 대부분 수입품이죠.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앉은 자리에서 내 돈의 가치가 30%, 40%씩 증발해버립니다. IMF 때 그리고 금융위기 때 우리는 이미 겪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은 언젠가 회복이라도 하지만 한 번 통락한 현금의 가치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때 현금만 쥐고 있던 사람은 아무런 방어막 없이 이 폭풍을 맨몸으로 맞아야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 최악의 상황이죠. 월급은 동결되거나 회사가 어려워져 잘릴 위기인데 마트 물가는 2배로 뜁니다. 이때 투자를 해놓지 않은 사람은 자산을 팔아서 생활비를 댈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녹아내리는 현금을 헐어서 써야 하죠. 이 시나리오에서 현금 100% 보유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변동성이 무서워서 투자를 안 했다고요? 아니요. 변동성보다 더 무서운 건 확정된 파멸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액션 1. 저축의 정의를 바꾸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저축은 돈을 모으는 것이었죠? 틀렸습니다. 이제부터 저축은 자산을 사모으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즉시 원화라는 종이를 실물 자산, hard assets로 교환해 놓으십시오. 기업의 지분, 주식, 땅과 건물, 부동산, 혹은 희소성이 증명된 원자재, 금, 비트코인 등과 같은 것들로 말이죠. 이것들은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해 줍니다. 대한민국에 산다고 자산의 100%를 원화로만 가지고 있는 건 마치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고 그 바구니를 절벽 끝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달러 자산으로 채우십시오. 미국 국채든 S&P 500 같은 미국 지수 추종 ETF든 상관없습니다. 위기가 와서 원화 가치가 폭락할 때 달러 자산은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주는 강력한 에어백이 될 것입니다.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폭락하면 어떡해? 이런 고민 때문에 투자를 못 하시죠. 그래서 적립식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매달 월급날 기계처럼 똑같은 금액으로 우량 자산을 사모으십시오.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많은 수량을 살 수 있어서 좋고 오르면 자산 가치가 늘어나서 좋습니다. 시장의 등락을 맞추려 하지 말고 시장 안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이것이 100년 금융 역사에서 검증된 개인이 기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필승법입니다. 자, 긴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3줄 요약입니다. 첫째, 투자를 안 한다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원화라는 가치 하락 자산에 전 재산을 몰빵 중입니다. 둘째, 현금은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현금은 매년 확실하게 녹아내리는 얼음일 뿐입니다. 셋째, 지금 당장 자본가의 줄에 서십시오. 노동소득만으론 절대 자본소득을 이길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산을 사모으는 진짜 투자를 시작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너무 늦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투자에서만큼은 다릅니다. 가장 좋은 투자 시점은 10년 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시점은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땀과 시간이 담긴 돈, 더 이상 인플레이션에게 뺏기지 마십시오. 제가 팩트와 논리로 여러분의 멘탈을 꽉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뼈를 때렸고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날카로운 분석과 확실한 팩트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 찐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